한국 사람들을 더 메마르게 만들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교통체계가 도로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철도가 발달한 나라의 국민성은 정직하고 규칙을 잘 지킨다. 그런데 자동차가 너무 많으면 국민성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지금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프랑스가 요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갔으면 조금 더 그 여행이 즐거울 텐데, 여행하면서 대화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는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조갑제하고 관로하고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한자가 없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그때 국무총리가 김종필 씨였기 때문에 밑에 장관이 한글 전용으로 하겠다고 것을 강력하게 막아가지고 그나마 한자를 안에 넣어놨습니다. 한자가 없어지면 무슨 결과가 생길 것이냐. 쉽게 말하면 한국인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은 이름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어떤 회사의 정체성은 그 회사의 로고라든지 그 이름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뜻을 넣고 희망을 넣고 해가지고 한자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름을 한자로 보면 다 좋은 이름입니다. 한자로 쓰면 읽기가 편하고 발음이 쉬워요. 뜻이 좋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쓰면 부호화되는 거죠. 암호가 되는 것이죠. 고유명사를 한글로 쓰는 순간부터 그것은 암호화, 소리에 부과합니다.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뭐래요? 지금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이름을 한자로 적었을 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지금 30-40%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은 지금 197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 나온 출판물은 마치 영문서적인 것처럼 취급이 돼가지고 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왕조실록을 읽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945년 이후에 70년대까지 나온 책 한자 혼용을 했다고 읽지 않는다. 그 읽지 않는 책은 주로 어떤 책이냐? 법률서적, 건축서적, 의학서적, 역사서적과 같은 고급 학문이죠. 그럼 어떤 걸 한글 전용으로 제대로 읽을 수 있겠느냐? 만화는 아마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도 막 크게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쓴 시는 함축성 있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한글 전용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법률서적 한글 전용으로 쓰면 70% 내지 80%가 암호가 됩니다. 과학서적 한글 전용으로 쓰는 과학서적 논문집을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수분해, 상온, 고온, 행융학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한자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글로 쓰면서 관로하고 영어를 써넣는 이런 언어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전용은 뭐하고 같이 가느냐 하면은 한국 사회의 좌익 득세하고 괴를 같이 하고 같은 시대에 서로 도와주면서 했습니다. 좌익 득세 분위기가 한글 전용을 확산시키고 한글 전용의 확산이 좌익이 득세할 수 있는 정신적인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좌익은 원래 그 이론이 무식합니다. 따라서 좌익은 무식한 사람들한테 선동적으로 교육을 하면 잘 먹혀요. 그럼 무식하다는 것은 뭐냐? 한자를 모르면, 한국에서는 한자를 모르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독서의 양이 줄어들고 또 독서의 양이 줄어드는데 주로 인문계통의 독서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양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단순한 선동이 잘 먹힌다.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작년 촛불난동 광우병 사태에서 바로 그것이 실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4, 5, 6월 동안 3개월 동안 있었던 이 3개월 동안 서울의 도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신장부를 마비시킨 이 촛불난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이게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는 게 무색해지죠. 더구나 한국 사람들의 국민 평균 IQ가 핀란드 학자, 영국 학자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185개국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국민 평균 IQ가 높으면은 부가가치도 높아진다. 그래서 국민 평균 IQ와 1인당 국민소득은 비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대충 함수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한국이 185개국 중에서 1등입니다. 북한도 2등쯤 돼요. 한자 문화권이 다 높습니다. 베르만족, 이스라엘, 유태인들보다 더 높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 촛불난동 시기 때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나라가 117개국인데 세계 117개국 중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많다 해가지고 거리로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온다. 거기 무식한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넥타이 메고 좋은 옷 입고 더구나 돌도 지나지 않는 아이를 끌고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푸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시장을 지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이고 자유통일 인류국가로 가는 또는 법치관계를 하는 그 하나의 비밀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절대로 안전한 쇠고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절대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까지 다 한 사람도 없다. 흔히 벼락 맞아 죽는 확률보다 낮다고 그러지만 그건 비교가 잘못됐어요. 미국에서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100명입니다. 100명.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산 쇠고기. 그런데 MBC PD 수첩이 50분 동안 세계적인 날조 선동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50분 동안에 조작되고 왜곡되고 과장되고 엉터리로 편집된 게 30몇 군데입니다. 1분 30초마다 오후 한 번씩 한 그 독극물과 같은 방송을 보고 불안해하던 차에 친북 좌익세력들이 인터넷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간광우병 걸린다는 것을 확산시키고 여기에 학자라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 DNA적으로 인간광우병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더 높아진다 하는 이런 민족적 모독도 갖다 붙이고 여기에 반미운동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때 그 기간 중에 조사를 해보면은 인구의 60%가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은 위험하다는 반응을 했습니다. 60%가 속은 거예요. 60%가 속은 겁니다. 어떻게 민주화된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 그리고 더불어 머리가 제일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IQ가 67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안 속아 넘어가는 이런 짓을 합니까? 그건 뭐냐? 우리는 뭐냐? 첫째, 한국에서 선동 세력이 무지하게 강하다. 특히 공중파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 조직을 갖고 있다. 반미 감정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 중국산 쇠고기였으면 절대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나와가지고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로 안전하다. 미국과